뇌졸중 환자와 가족을 위한 우울증 관리 안내. 본 동영상은 뇌졸중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뇌졸중 후 나타나는 정서적 변화와 우울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환자의 정서적 반응 단계.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해 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면 굉장한 좌절과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가 겪게 되는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중요한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겪게 되는 심각한 상실 경험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서적 반응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 충격과 부정. 발병에 대한 충격과 함께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로서 환자는 이건 현실이 아니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라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지금은 몸이 불편하지만 내년에는 완전하게 몸이 회복될 거야 라는 식의 비현실적 기대를 가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2단계, 불안과 공포. 발병으로 인한 장애가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면서 죽음이나 불구, 기능 상실 등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정서적 격동기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일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질병이나 장애가 더 심해질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3단계, 분노와 적개심. 이 단계에서는 본인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해 왜 하필이면 내가 라는 식의 분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저항하거나 적개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또한 환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분노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4단계, 슬픔과 우울.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환자는 장애의 영향을 실감하고 자신의 신체 일부 혹은 과거 자신의 삶이 상실된 것에 대한 우울과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에 따라서는 장애를 가진 채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5단계, 수용. 마침내 환자는 자신의 질병과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활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 단계에 들어선 보호자들 또한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 단계를 거쳐 마침내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재활치료에 임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 후 정서적 상실감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대체로 6개월 정도의 심리적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울 증상들을 호소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이나 심할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울 증상의 종류. 뇌졸중 환자의 30에서 50%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우울감은 환자 스스로 치료하려는 동기를 크게 떨어뜨려 치료 속도를 더디게 하고 치료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보호자는 환자의 우울 증상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울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울음, 의욕 및 동기 저하, 일상활동에서의 즐거움 감소와 우울한 기분, 죄의식이나 무가치감 표현, 피로감과 낮은 에너지 수준,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반복적 생각, 주의 집중의 어려움이나 판단의 어려움, 일상생활 혹은 주변 사람에 대한 무관심, 수면곤란 혹은 식욕부진, 우울증의 대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자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가족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우울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먼저 약물 치료를 시행하면서 심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울증에 대처하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활동표 짜기. 주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치료 계획을 활동표로 짜서 환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합니다. 치료실을 옮겨갈 때마다 환자에게 무슨 치료를 받는지 확인하고 이 치료가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표현하게 하는데 이와 같은 바쁜 일상 활동은 환자가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표 정하기.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정하는데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환자의 기분은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5m 걷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정하였다면 어제는 몇 미터를 걸었는지 확인하고 얼마 되지 않는 거리라도 어제보다 목표치가 향상되거나 어제보다 못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목표로는 퇴원 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그 목표를 마음속에 새기도록 합니다. 여가 활동하기. 노래 부르기 등의 레크레이션 활동이나 산책뿐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은행 등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가능한 일상 활동을 직접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 있으며 주변의 강요는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수준의 여가 활동을 찾아서 즐기도록 합니다. 지식 쌓기. 아는 것이 힘입니다. 뇌졸중과 우울증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면 오히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내 인생은 끝났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처럼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를 때면 머리를 흔든다든지 손으로 책상을 친다든지 등의 생각 끊기 방법을 써서 부정적인 생각을 멈춘 다음 그래도 난 아직 장점이 많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치료를 받으면 훨씬 좋아질 거야. 지금도 회복되고 있는 중이야. 아직 끝이 아니야 등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자기 문제 털어놓기. 우울한 기분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본인의 괴로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나 가족, 친구 등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조언이나 충고를 하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우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 괴로운 마음을 헤아려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동기화. 나는 할 수 있다. 절반의 성공도 성공이다. 일단 시작해보자. 작은 변화가 나를 바꿀 수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혼잣말을 스스로에게 강하게 던짐으로써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뇌졸중 환자의 정서적 반응과 우울증 관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